네, 나흘 만에 코스피는 2,500선을 내줬습니다. 우리 시장 다시 한번 조정 국면에 진입하는 걸까요?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장 새해에는 좀 상승세를 보이더니 지난주 후반부터 주춤합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1%대 좀 하락 마감했는데요. 역시 매크로가 좀 문제겠죠. 이미 국채금리 급등 여파를 좀 피해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 이번 주의 방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상당히 좀 불안하긴 한데 연초 이후에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입니다. 네. 거의 한 5% 가까이 올랐다가 오늘 한 1% 이제 조정받으면서 그러니까 미국발 그러니까 국채금리 상승의 여파를 비껴가진 못했는데요. 네. 어쨌거나 외국인들이 오늘 좀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부터 좀 팔아 제끼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다시 셀코리아로 갔냐 하면은 그것은 보다는 약간 프로그램 매도에 가까운 약간 좀 그러한 테크니컬한 그러한 이슈인 것 같아서 개별 종목단에서 공격적인 매도로 전환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돼 있고 현재 수준에서 환율만 좀 안정이 된다면 올해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외국인들이 믿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고요. 다만 지난 주 후반부터 환율이 다시 가파르게 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행히 하향 안정화되긴 했지만 이번 주에 있을 금통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변동성이 여전히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당장의 그런 방향성이 가시화되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도 좀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도 좀 인하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이 동결 쪽의 의견도 좀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이 원달러 환율이 또 문제가 될 텐데 또 치솟는 거 아닐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사실은 크리스마스 이브날 우리가 안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하는 금통위에서 올해 1년간 통화 신용 정책을 어떻게 하겠냐 그 보고서의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 올해 추가 금리 인하를 못 받고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 이후부터 사실은 환율이 급등을 좀 더 추가적으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국과 우리나라의 한미 금리 차,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준금리 말고 시장금리 기준으로 10년물 금리가 당시만 해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1.7%포인트 더 높았었거든요. 지금 차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최근 들어서 다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리는 떨어지고 미국 금리는 올라가면서 더 벌어져서 지금 보시면은 거의 2.1%포인트 더 벌어졌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반짝 고개를 들면서 환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연초에 우리나라 환율이 좀 하향 안정화되고 금리도 떨어지다가 오늘 들어와서는 지금 오늘 하루만 우리나라 10년물 금리가 7% 이상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습니다. 결국은 연초 이후에 마이너스,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마이너스 시장 금리 떨어졌던 나라가 거의 그냥 바로 회복을 해버렸을 만큼 지금 미국발 금리 상승에 전 세계 금리가 다 달려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네. 이번 금통위에서 이 흐름을 역행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가 앞으로의 주식시장의 환율 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더 연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12월 고용지표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미국 기준금리가 동결이 아닌 좀 인상까지도 열어놔야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은 연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비컷을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었냐, 섣부른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이제 다시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에 하나 지금 그러니까 소위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는데 다시 금리 인상을 한다면 네. 연준의 신뢰도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제가 생각하는 연준의 카드는 올해 내내 현재 금리 수준을 그냥 유지하는 그런 게 있을지언정 인상까지는 고려하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래서 원래는 올해 한 4번 생각했다가 한 2번으로 줄었잖아요. 이것이 제로까지 갈지언정 인상 가능성까지는 염두에 두지 않아야 될 거다. 많이 인상이 된다면 그것 자체는 미국의 지금 장기금리
뿐만 아니라 단기 금리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전 세계 특히 주식시장에 상당한 악재가 될 수 있어서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항상 조심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 정도까지만 지금으로서는 보고 계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 시장 안으로 좀 들어가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난주 오랜만에 CES 효과가 국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13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이벤트가 열리잖아요. 지난주에도 좀 오랜만에 CES 효과가 나타났던 건데 이번 주 좀 제약바이오주들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연초에 있는 이 컨퍼런스, 글로벌 컨퍼런스들이 테마주 그 해의 핵심 테마를 형성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미칩니다. CES가 이번에는 좀 별 재미를 못 봤어요, 상당히. 생각보다는. 그 이유는 지금 시장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테마주들이 대부분 성장주들이잖아요. 네. 멀티플이 높습니다. 이런 건 금리가 올라가다 보면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건강관리, 말씀 주신 헬스케어도 상대적으로 멀티플이 높은 업종이긴 한데 다만 다행스럽다 기대해 볼 만한 거는 지난 3년간 가장 좀 성과가 저조했던 분야가 이쪽이고요. 특히 작년에는 사실상 부동산 다음으로 꼴찌했던 업종이 헬스케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적인 측면에서 헬스케어 업종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상대적으로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컨퍼런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헬스케어가 좀 3년 내내 저조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기술적인 반등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계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또 15일 대형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미국이 어닝 시즌에 들어갑니다. 이 4분기보다는 올해 전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한국과 미국의 실적 시즌 좀 관전 포인트는 어떤 걸로 보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게 약간 제가 늘 비교하는 게 높이뛰기, 장대 높이뛰기와 같다. 지금 2년 내내 눈높이를 높여오면서 높은 허들을 넘어섰거든요. 네. 뒤로 갈수록 1차, 2차, 3차 시기로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죠. 지금 상황은 거의 3차 시기에 와 있기 때문에 눈높이가 상당히 높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 EPS 증가율이 거의 한 10% 성장이었다면 올해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는 게 한 4%, 5%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빅테크를 제외한 나머지가 엄청 성장을 해줘야 이것을 달성할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눈높이가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느냐도 중요하지만 올해 이렇게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할 수 있는 가이던스가 나오냐가 상당히 이번에 관전 포인트 중에 정말 중요하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최근 들어서 이익 모멘텀이 많이 약화되면서 작년에 대략 한 70%의 EPS 성장이 났으면 올해는 대략 한 18%, 19%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것의 달성 가능성 여부를 체크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이번 4분기 실적은 향후 전망에 대한 가이던스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시즌 역시 미국과 한국 모두 올해 성장 가시성을 어느 정도 보여주느냐를 주 포인트로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면 드디어 좀 트럼프 대통령의 2기가 시작되고요. 이번 주에 금통위에 CPI 발표까지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주에는 좀 어떤 업종을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말씀 주신 대로 실적 시즌 그 어느 때보다 눈높이가 높아진 그래서 불안불안한 상황이 이제 겹치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취임 전후에 정말로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금통위의 그런 방향성에 따라서 환율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외든 국내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뭐랄까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1월에 주도 업종을 잘 체크해서 1월이 좀 지나가면서 확인한 후에 주도주와 주도 업종을 쫓아가는 그러한 전략이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조금 관망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매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1, 2월에 주도주가 어떤 것이 튀는지 좀 진득하게 확인을 한 후에 좀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